자, 전국 곳곳에서 지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인명피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우리가 지금 중대본에 따르면 이제 전국에서 호우로 인한 대피 상황 7,800여 명, 또 오늘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 33명, 실종자 1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로 좀 가보죠. 여기서 지금 실종자도 찾고 있는 상황이 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예. 여전히 차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방청에서 사용하는 이제 펌프 같은 것들이 예. 지금 초당 한 1입방미터 정도 물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순수한 물이 아니고 지금 진흙이랑 뻘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동이 잘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비도 여전히 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현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포항에 이제 흰남로 때 지하주차장 사건 때도 보면 네. 지하주차장에 물을 다 빼는데 한 20시간 이상 걸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현장에서는 의욕은 앞서겠지만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재 사망자가 수습된 공간들은 마지막으로 떠내려갔던 버스라든가 초입에 있던 부분에서만 지금 사망자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소방청에서 안에 추정되는 CCTV로 추정되는 차량은 15대라 그러는데 지금 한 2대 정도 수색한 거거든요. 야. 근데 실종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숫자는 11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더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족 전체가 타고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구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예. 이런 가운데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4시간 전에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당국의 좀 도로 통제가 없었나 인재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작년에 초량 지하차도 부산역 앞에 부산역 앞에 예. 있는 곳에서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 예. 자동 차단 시스템을 저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하차도도 올해인가 내년에 지금 차량 차단 장치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것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제방이 원료한 게 아니고 이제 파괴가 되었는데요. 파괴가 된 제방이 임시 제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대부분 대규모의 재난은 네네.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겹치면서 발생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예. 거기다가 미호천에 홍수 경보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한 논란은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에 지금 잠겨 있고 뻘과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빼내는 작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에어포켓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이게 유입 자체가 우리가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노면을 타고 이제 빠른 유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예. 천천히 가다 보니까 터널 내에는 에어포켓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서 에어포켓이 초기에는 형성됐을 수 있지만 예. 어제 사고 시점 자체가 어제 8시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만 하루가 지나서 예. 저희 뭐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망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이 산사태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천군에서만 실종자 9명이 발생했는데 지금 구조 작업이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워낙에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났을 때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붕괴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토사라든가 흙들이 묻어져서 중장비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중장비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 인력들도 어렵게 이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탐색하고 이제 구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 맹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해서 산사태 심각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더 지금 온다는 얘기인지 좀 예측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800mm 후반대까지 그렇습니까? 비가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예. 연강수량이랑
양이라고 하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뭐 1000mm 살짝 넘는 지역도 있지만 대개 한 1300에서 1400mm 정도의 비가 네. 1년 정도에 골고루 내려줘야 되는데 물론 뭐 여름철에 한 65% 정도는 내려주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6월부터 9월까지 골고루 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나흘 만에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기준도 사실을 과거에 내려졌던 우리나라의 기후 패턴에 따라서 예. 3시간 만에 6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될 때 예. 주의보, 호우경보 같은 경우에도 12시간 안에 180mm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다 능가하는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모레까지는 충청도 지역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이들 지역에 30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현재 기상청에서 예보는 구체적인 강수량의 예보는 지금부터 향후 72시간 동안에 강수량만 구분이 될 뿐이고요. 향후 열흘 동안,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의 윤곽은 나와 있지만 예. 구체적인 강수량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이때까지 내리는 강수량의 추가적인 양까지 합해진다라고 하면 거의 뭐 1년에 내려야 될 비를 훨씬 웃도는 양이 될 가능성도 높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맹 대표님께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죠. 산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산사태에 대비해서 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국 어디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맹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남부지방은 기본적으로 지난 한 2주 동안 600mm 가까운 비가 다 그랬죠. 누적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인지된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는 그 대피소라든가 마을 해관이라든가 친지 집에서 머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TV조선에 이 제보 영상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제보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저기곳이 이제 청주 무심천 청주대교입니다. 사흘간 내린 비로요. 둔치 공원에 이제 침수가 된 모습입니다. 그저 무심천 좀 양쪽으로 거둘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다 잠긴 모습입니다. 자, 다음을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청남 청양군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축사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아이고, 좀 소가 지금 이동을 힘겹게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충북 괴산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어제 오늘에 괴산댐이 물이 넘치는 원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2,300여 명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저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집들이 물에 잠겨 지붕만 겨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이렇게 것도 좀 규모가 보시죠. 좀 큰 국내 다목적인 발전댐 중에 또 폭우로 물이 넘친 사례는 괴산댐이 지금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다음 영상도 보시죠. 예. 이번에는 괴산 지역의 또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저렇게 빠르게 불어난 물로 펜션에 고립된 사람들을 좀 구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침수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곳을 찾아서 피해야 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또 올해 장마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40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미 좀 평균치를 훌쩍 넘어섰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그럼 올해 들어서 특히 심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과거 1970년대의 20년에 비해 최근의 20년대 이런 집중호우가 2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겪어보지 않은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야기를 들으는데 예. 매년 사실 장마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또 길고 짧은 그런 거에 따라서 평균 30년치의 평균적으로 내리는 장맛비는 6월부터 7월까지 한 32일 정도 동안 400mm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또 집중되는 그런 어떤 기압 배치와 기상 현상들이 나타난 건데요. 예. 일단 장맛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차고 건조하고 차고 습한 공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이 전선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오가면서 예. 지루하게 32일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정확히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기후 패턴인데 네네. 문제는 남쪽의 공기와 북쪽의 공기의 대립이 강해졌기 때문에 네. 집중호우의 형태의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게 기후변화로 초래된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정체전선은 장마 기간 동안에도 한반도 주변에 만들어지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밀려가기도 하는데 네.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어서 피해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야기시킨다라는 게 또 올해의 장마비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해서 저기압성 회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대립을 심하게 만드는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자꾸 유입시키고 저기압의 후면에서는 반대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네. 그 양 공기의 대립을 극하게 만드는 저기압의 알겠습니다. 잦은 통과도 예.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물이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왔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더 올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요때 또 그때 요때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오고 언제쯤 멈춥니까 이 비가 지금? 일단 수요일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고 그다음에 네. 제주도는 좀 26일까지 좀 계속해서 이 비가 이어진다고 좀 보셔야 될 그래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서울 지역의 기존의 예보대로라고 하면 오늘 오후에도 예. 호우주의보가 경기 남부 지역까지 확대 발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호우 예비특보가 해제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닿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일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텐데요. 네네.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참 이뤄지고 있는 충청도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덜한 비의 강도의 비가 내리겠지만 예. 오늘 자정에 넘기고 나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도 다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조금 어느 정도 비가 잦아지고 흐리기만 하더라고 해서 예.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후 7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주변 단돌이라든지 위험한 지역 가시지 예. 마셔야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 기후에 따라서 장마의 패턴도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달라진 기후 패턴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기상 예보를 통해 가지고 내일 뭐 400mm 예상됩니다라고 하지만 네.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면 400mm 오는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하차도 사건도 있었지만 네. 해당 지역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예. 아니면 경찰분들은 400mm가 오면 지하차도가 침수될 수 있고 원류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모든 시민들도 지금 그런 점들이 어렵습니다. 300mm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400mm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는 예. 어떤 것들인지 예. 개인, 공무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치단체장의 역할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총지휘에서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도상훈련을 하거든요. 예. 다 이제 공무원들 모아놓고 야 내일 우리 500mm 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이렇게 도상훈련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시설 관리, 또 안전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